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가수 겸 배우 비와 배우 조정석이 각각 다른 골프 선수와 불륜설에 휩싸였습니다. 두 소속사는 온라인상에 도는 소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에서 수영장에 들어가려던 한국인 관광객이 갑자기 숨졌습니다. 해당 호텔이 사고를 알리지 않은 채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마약에 취해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은 관세음보살이 시켰다는 궤변을 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진짜 하루에 2탕을 뛰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사방가족회의와 본방송까지 말이죠. 자, 앞서 사방가족회의를 보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 제 앞에 있는 이 김서연 기자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해 주십시오. 많이 지금 들어와 주십시오. 빨리 시작하죠.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내일 오후 서울 여의도 근방, 아니 그냥 서울 전역이 차를 갖고 나가실 분들 단단히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 불꽃축제 3년 만에,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열리기 때문인데요. 주최 측은 작심하고 준비한 모양입니다. 평년에도 약 100만 명 인파가 모였다는데 3년 만에 재개가 된다니 오죽하겠습니까? 자, 저처럼 같이 갈 사람 없는 분들은 내일 하루 집에 계시는 게 남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오늘 마지막 방송 김서연 기자, 그리고 가왕 박지훈 선생, 자, 그리고 박상희 소장,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사건 반장 2000회 많은 가족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사반 8년을 함께한 캐나다 사는 할머니예요 하신 전금옥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송이 돼주세요 하신 박성민님, 이지은, 배복희, 서선영, 우호균, 김수잔나, 이진선, 조미정, 배태화, 고현순, 정라이, 오미란, 김도연, 허은영, 이명남, 김춘희님 등등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조남을 다 불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자, 우리 꼬물이 김장환 엄마 뱃속에서부터 듣던 뾰로로롱 아저씨 목소리 들리면 고개를 돌려놔도 TV 쪽으로 봅니다 하신 김현숙님, 오프닝에 나 좀 불러줘 하신 퓨마 언니님, 캐나다의 사막 여우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의 육반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우리 집 빌려드립니다. 아까 그 오프닝에서 제가 했던 불꽃축제 관련된 얘기인데요. 함께 보시죠. 자,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글인데, 불꽃놀이 세트를 판매하는 게 아니죠. 그럼 소개 안 하죠. 자세히 보면은 내일 열리는 불꽃축제에 집 베란다를 빌려준다는 건데 대여비가 무려 25만 원. 그것도 2당 25만 원. 선착순 5명. 선심 쓰던 와인, 치킨, 치즈 제거. 에라이. 김 기자. 근데 이런 글이 요즘 엄청 많이 올라온다면서요. 수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저도 불꽃축제 기대되기는 하지만 이렇게나 대단한 행사인 건지 새삼 실감하게 되는데요. 그저께부터 중고거래 사이트에 축제 당일 돈을 받고 아파트 발코니를 빌려주겠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당 25만 원을 받고 발코니와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글부터 아예 집 전체를 내주고 100만 원을 받겠다는 글까지 내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집 주소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집에서 봤던 불꽃축제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한강 인근 공원에 명당을 맡아주겠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자, 김 기자,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다 치고요. 좀 잡아주세요. 서연아, 내가 준비했어 하면서 50만 원 주고 남의 집 베란다 가자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괜히 저는 남의 집 가기 싫은데요. 모르는 사람 집에. 진짜? 그냥 공원에서 보고 말겠습니다. 공원에서? 알겠습니다. 소장님. 네. 이거 제가 아는 친구가 옛날에 불꽃축제 때 한강에 보트 띄워놓고 프로포즈해서 결혼을 했어요. 진짜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요즘은 뭐 결혼식에도 돈을 좀 쓰지 않고 최대한 아껴서 현실적인 거에 쓰자 그러는데 지금 근처에 호텔이 원래는 뭐 한 3, 40만 원 정도 했던 호텔이 지금 100만 원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거를 왜 가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면 저는 프로포즈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건 이해해 줄까 했는데 지금 또 양 앵커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몸이 되게 아픈데 불폭축제를 보면 좀 좋아질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거나 그 정도면은 갈 만한데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뭐 호텔 가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TV로 보는 게 제일 좋아.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자, 안전 불감 전동 킥보드입니다. 자, 여러분이시라면 이거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영상 보시죠. 자, 왕복 2차로 잘 가는데요. 아이고, 킥보드. 아이고, 팀장님. 불박차에도 과실이 있다 이런 말씀 하실 거면 그냥 말씀 말아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경기도 9월 8일인데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왕복 2차선 도로에 차가 가는 중에 갑자기 전동 킥보드가 저게 사실 우회전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마 불박 차량이 급 브레이크를 받고 클락션을 누르긴 눌렀어요. 뭘 눌렀다고요? 클락션. 발음 이상합니까? 아니요, 좋습니다. 네. 클락션을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저 전동 킥보드 탄 사람이 인지를 못했는지 갑자기 저 보세요. 저거는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저걸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 사항은 킥보드 운전자가 잘못했는데 다행히 보니까 크게 다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좀 일어나긴 나는데 저 정도라면 뭐 병원에 가도 몇 주 지나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내가 운전을 하던 박 변호사가 운전하던 박 소장님 운전을 해도 저런 상황에서는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킥보드를 운전하시는 분 항상 주의를 보시고 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영상도 함께 보시죠. 자, 오른쪽 전동 킥보드 주목. 인도로 가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아직까지는 문제 없어요. 더 가까이 한번 다른 앵글로 잘 가는데. 자, 그런데 가는데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아이고 세상에 자전거와 킥보드의 만남. 박 변호사님. 자, 일단은 이게 좀 엄밀하게 따지면 전동 킥보드는 자전차라고 봐서 이제 자전거 도로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좀 가는 모양이 지금 보이고 이게 지금 역주행이 누가 되느냐 이거 따져봐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자전거 도로로 가보면 이게 정해지지 않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기서 잘 교행해서 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지금 둘 다 좀 전방 주시의무 위반이 아닌가.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 법규가 아직 정비된 건 아니에요. 예. 전동 킥보드도 보험 문제도 그렇고요. 이 도로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 킥보드 도로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전동 킥보드를 도로가에 간다면 더 위험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뭐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자전거 도로나 인도를 이용하고 있긴 한데 일단 둘 다 좀 가시 좀 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크게 다쳤으면 뭐 보험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첫 번째 영상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자, 저희가 준비한 이 두 건의 영상, 좌상단에 있는 저 블러를 친 분이 이제 한문철 변호사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화면 구성상 어쩔 수 없이 블러를 치긴 했는데, 자, 한 변호사님이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께 오늘 아침에 뭘 연락을 하셨다면서? 너무 사건 반장에 얼굴을 좀 이제 드러내고 출연하고 싶다. 본인이? 예. 아하, 이런.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를 했죠. 혹시 딴 거 선전하려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맞다라고 하면서. 아니, 그럼 사건 반장 나와서 무슨 제품을 파시려고? 제품은 아니죠. 제품 예. 팔로 나오면 용납이 안 되는데 예. 본인이 하는 이 방송, 목요일 날 방송되는 한블리 좀 홍보 겸 어느 방송사 거죠? JTBC입니다. 그렇습니다. JTBC.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블랙박스. 자, 그 부분을 한번 해서 사건 반장에 출연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아마 출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예, 죄송합니다. 줄여서 한블리. 자, 등판하신 날 저희가 미리 예고를 해드릴게요.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약속 지킨 팀장님. 지난 수요일 파출소에 난입한 괴한한테 이 테이저건을 쏴서 제압했던 경찰 기억하십니까? 피자 2판 쏘겠다는 김은배 팀장님. 저는 당연히 허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영상 보시죠. 확장 파출소 후배 경관님들 칭찬 한마디. 신속하게 대응도 잘했고 제압을 잘했기 때문에 제가 그 확인을 해서 유미군 경감한테 2판을 보내드리고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보내주신 피자 저희 팀원들이랑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멀리서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 전직 선배님께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정말 영광이에요. 저희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관 파이팅! 와. 이야. 저 표정 좀 봐. 아우, 진짜. 흐뭇합니다. 흐뭇하네요, 진짜. 아우. 자,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 영상 혹시 현직 경찰인 아드님을 통해서 저분들한테 그거 좀 보내달라고 부탁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말 안 진짜? 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팀장님 평소에도 이렇게 이렇게 가슴이 힘이 빡 들어가시는데 더 들어가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 영상을 보니까 정말 사랑스러운 후배들이 정말 우리 경찰관은 홍보도 하고 저렇게 사랑해요를 보잖아요. 예. 가슴이 뿌듯하네요. 굿. 좋습니다, 아주. 팀장님, 근데 이 피자 어디 거 보내주세요? 브랜드는 말하시면 안 됩니다. 요 피자는 피자 땡땡을 제가 보냈습니다. 지금 영수증. 와, JTBC 사건 반장. 좀 그렇죠, 지나갔네요. 그렇죠. 야, 진짜 이 피자 그러니까 애땡땡. 그렇죠. 저는 다른 걸 안 보내고 피자 땡땡만 보내고 있습니다. 야. 제가 말이죠. 저 좀 잡아주세요. 제가 피자 애땡땡 사장님이면 우리 팀장님 모델로 씁니다. 저를 쓰면은 예. 대박이 나죠. 확실합니다. 그만. 예, 다음 뉴스 이어가요. 선 넘었답니다. 지난번에 그 비키니 차림으로 이태원을 질주했던 그 오토바이 커플 기억하시죠? 우선 그때 그 사진 잠깐 보시죠. 자, 지금 달리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좀 편집을 했는데 빗속을 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 여성의 어떤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댔어요. 이거 당연히 성추행이죠. 추행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했던 게 처음에는 그 여성이 전 괜찮아요 했다가 그게 더 정말 아연실색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 고소한 거예요. 태도 돌변. 박 변호사님. 네,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성추행인데 처음에는 고소할 의사가 없었다가 또 고소할 의사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고요. 엄밀히 말하면요. 밀집 장소 성추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의 신체를 댔을 때 성폭법상의 밀접 성추행죄는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고요. 다만 여성도 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상에 과도한 노출을 좀 중요한 부위를 노출하고 불쾌감을 줬을 때 그 부분에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음란 행위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공연 음란죄는 아닙니다. 그것은 1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어요. 본인도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당연히 그 접촉을 했던 남자는 처벌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가 그때 아마 그 영상을 봤는데요. 그 남성 정말 진짜 아무튼 법의 처벌을 꼭 받으십시오. 다음 뉴스 가보죠. 골프는 안 된다. 이거 어떤 또 사연일까요? 네, 결혼 8년차 전업주부 아내가 올린 사연인데요. 얼마 전부터 남편이 골프에 관심을 갖길래 같이 배워보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골프 코치가 스킨십을 많이 한다는 거였는데요. 아내가 여자 프로에게 배우겠다고 해도 혼자 연습하고 있을 때 남자들이 와서 알려준답시고 말을 건다면서 안 된다고 한답니다. 특히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인 아내가 연애 전에도 다른 남자들이 만나자는 걸 거절하지 못해서 남편에게 거짓말하고 몇 번 만난 적이 있다는 걸 안다면서 들켰구나. 네, 그랬나 봐요. 그래서 결혼 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음에도 자신에게 이제 연애할 때 믿음을 주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수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못 믿는 게 자신의 탓인지 아니면 남편의 문제인지를 물어보기 위해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 진짜. 자, 기다렸던 Put your hands up time. 네 와이프 그렇게 못 믿겠니? 여자 코치한테 레슨 받겠다잖아, 손. 전적이 있다잖아. 거절 못한다잖아. 남편이 걱정하는 거 당연하잖아. 는 아무도 안 계시네. 이거
아니 이거 진짜 소장님. 네. 네. 아, 웬일로 이렇게 순한 문제를 내주셔가지고. 진짜 이게 순해요? 네, 순하죠.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이 여성이 지금 뭐 결혼한 후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8년 전, 아이도 낳기 전, 결혼 전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몇 번 만난 정도. 그거 가지고 지금 골프도 못하게 한다? 골프할 때 무슨 스킨십이 그렇게 있고 훈수 두려는 사람이 어디 뭐 많지도 않을 텐데 이거는 남편이 너무 예민하다. 그렇게 되면 결혼 생활하는데 내내 행복하지 못합니다. 남편분의 문제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처더 골프를 하고 비슷한 상황이 생겼던 것 같아요. 진짜요? 예, 당연히 배우라. 뭐 접촉이고 뭐 상관없으니까 많이 배워서 같이 이제 운동도 하자.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배우면 같이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막 주말에 한 번씩 뭐 많이는 못하지만 한 번씩 같이 운동도 하고 그게 오히려 낫습니다. 우리 남편분 정신 차리세요. 니나 잘하시면 돼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야야야야. 이 팀장님이 저한테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 도중에 저한테 눈으로 신호를 보내. 야 나한테도 말 좀 시켜. 말 좀 하세요. 그건 아니고 여성을 믿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본인이 의심이 간다 그러면 같이 가시면 됩니다. 운동할 때 따라가면 되죠. 그걸 갖다가 골프 가는데 그걸 의심해가지고 못 갈 정도라면 결혼 생활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의심하면 안 되지만 의심이 나면 같이 투게더 같이 가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러닝머신 위에서 숨을 헉헉대면서 사반을 보고 계실 29살 소방공무원 준비생 장부영님 보고 계신가요? 사반 보다가 웃겨가지고 운동하다 힘이 풀린 적이 여러 번이셨다고요. 자, 지금 이름이 불려가지고 러닝머신에서 떨어지지 않았나 모르겠는데 머신 위에선 떨어져도 소방공무원 시험은 꼭 합격하세요. 숲의 청정함을 집안으로 우리 집엔 자연이 삽니다. 그린라이프 웨이트 더샵. 비타민C요? 때가 어느 때인데 저는 C+ 먹어요. 비타민C 1200mg에 셀레늄, 아연, 비타민 E와 B까지 항산화 되니까. 나이보다 건강하게 항산화 비타민 아로나민 C+. C+ 하나면 충분해요. 가수 겸 배우 비와 배우 조정석이 각각 다른 골프 선수와 불륜설에 휩싸였습니다. 두 소속사는 온라인상에 도는 소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네. 어제 급속도로 비와 조정석 씨가 각각 다른 프로 골퍼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온라인상에 확 퍼졌습니다. 각 소속사들은 이에 공식 반박 입장문을 내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자, 이 어디가 도대체 이 출처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소문이 퍼진 건지 알아보죠.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이니셜 AD의 불륜. 박 변호사님. 자, 이게 이제 이니셜을 씁니다. 이니셜을 쓸 때 이제 가능성이 좀 크거나 이제 보도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때는 뭐 김씨면 K씨, 아니면 K군, 저같이 박씨면 P씨, P군, 뭐 O씨 뭐 O군, 양원 보면 Y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데 예. 아주 좀 애매하기도 하고 이게 심하게 밖으로 나갔을 때 명예훼손적인 측면이 있을 때 좀 가십으로 쓸 때는 그냥 A, B, C, D를 붙입니다. 순서대로. 예, 그래서 거기서 A군하고 D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A군은 이제 사실 추측은 돼요. 뭐 예컨대 뭐 연예인인데 노래 잘한다 이러고 뭐 연기도 한다, 뭐 몸도 좋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근데 B군으로 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B군 가면 뭐 연상이 되기 때문에 A군으로 했고요. 그리고 D군까지 했는데 두 사람 다 아주 탑스타입니다. 또 탑스타고 뭐 영역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이 어떤 그 지금 나오고 있는 우먼 센서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A군, D군으로 적시를 하면서 이 문제 논란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난 2월자 우먼 센스 보도인데 왜 지금에서야 이게 A가 정지훈 씨, B 그리고 D가 조정석 씨라고 이렇게 딱
그걸 엮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한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A는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거기에 유머 감각도 있고 톱스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사생활은 프로답지 못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연기, 노래, 춤, 유머 감각에 우리나라 대표 스타인 톱스타는 몇 명 없는데 거기에 이제 B가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조정석 씨는 아내와 정반대의 여자를 사랑한 톱스타다. 그렇게 나오면서 실력도 있고 다정다감하고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랑받는 스타다. 그리고 그 아내도 지성을 겸비한 미인 스타다라고 얘기를 나오니까 따다다다다 이렇게 맞춰보니까 아 조정석 씨구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A군.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게다가 유머 감각 딱 이러니까 지금 우리 가족 떠올라요. 여러분들이 네. 이게 박지훈 아니야? 약간 또 제가요? 예. 그러네. 지금 채팅창에 근데 그게 탑스타잖아요. 아, 그게 좀 절대 아니고요. 그건 아니다. 깜짝 놀랐네. 예. 저는 아니고요. 당연히 예. 아니고요. 예. 근데 이 팀장님 이게 그래서 사실입니까? 이게 지금 찌라시하고 유언비가 나고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연예계가 지금 온통 벌집을 쓰는 것처럼 시끄러운데요. 실제적으로 서브라임입니다. 그래서 B가 소속돼 있어요. 그 서브라임에서는 그 최초로 보도한 그 우먼 땡땡 거기를 확인했습니다. 이니셜이 누구냐? 그러니까 B는 아니라고 지금 확실히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B는 일단 제껴놓고 또 잼 엔터테인먼트라고 있습니다. 거기 누가 있냐면 조정석 씨가 있는데 조정석 씨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여성 골프하고 연락한 적도 없고 일명식도 없다. 근데 왜 나 이렇게 자꾸 물어주느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로 해서 소송도 불사갔다 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찌라시 내용이 정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강력하게 부인하기 때문에 좀 위험비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보지로 하겠습니다. 정보지로요? 예, 예. 뭐 일본 말이라서. 자, 그런데 말이죠. 박 변호사님. 네. 열애설도 아니고 불륜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부가 있죠. 유부남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열애설이 아니고 불륜설이고 되게 무책임해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빠져나가요. 아, 우리가 말하는 사람 그 A 씨는 그 사람이 아니다. D 씨는 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게 무책임에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거나 했을 때는 뭐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지만 지금 보니까 상황이 걷잡을수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B 씨 소속사 역시 이 루머를 알고 있었는데 대응할 가치조차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너무 퍼져나가니까 이건 안 되겠다.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조정석 씨 소속사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허위사실이고 이거는 문제는 배우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배우자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정지훈 씨 같은 경우는 김태희 씨 남동생 이완 씨 배우잖아요. 근데 이완 씨의 부인이 그 프로골퍼 이보미 선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그러니까 그게 사실 다 상상의 영역이거든요. 사실 자신 있게 보도를 하려면 오히려 이름을 걸고 맞으면 보도하고 법적 책임을 져면 되는데 가십성으로 맞아요. A, B, C, D, E, F, G 계속 쭉 나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문제 제기되면 아닌데? 라고 하려고 하는 거고 또 대중들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연결고리를 찾아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좀 여성 잡지도 무책임한 것이 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주간지들이 이런 보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정말 뭐 어떤 톱스타 줄이 뭐 호텔로 들어가는 그런 사진 같은 거를 그냥 찍어서 불륜 막 하면서 보도를 해버리니까 당사자들이 어떻게 부인을 못 하는 겁니까? 부인을 못 하는 겁니다. 사진이 나와 버리니까. 근데 이거는 뭐 A, B, C, D 하다 보면은 이거 진짜 애먼 사람들만 이렇게 피해를 입는단 말이죠. 자, 김 기자, 둘 다 이제 양측 모두 강경 대응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여성 골퍼 언급이 됐던 여성 골퍼도 SNS에 뭐 심경 글을 올렸다면서요? 네, 해당 골퍼 또한 굉장히 억울하다는 그런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자신의 SNS에 어젯밤에 올린 글인데요. 어이가 없다. 몇 년 전에 스폰서 행사에서 본 게 단데 번호도 모르는데 나쁜 사람들이라면서 닮지는 않았는데 비교해줘서 고마웠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다니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이 박결 선수 얘기가 정말 그런 게 저도 이제 이런 게 도는 걸 듣고서 박결 선수 SNS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 당시에 직후에. 그랬더니 정말 몇몇 사람들이 그 박결 선수 SNS에 와서 아 오늘 비가 오려나 누구 김태희 씨 닮았어요 하는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그걸 알고 있었더라면 다 차단을 했었겠죠. 근데 계속 열어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뭐지 했던 겁니다. 모르고 있었던 그랬던 거예요. 것 같아요. 예. 예. 자 소장님, 네. 이 당사자들도 당사자들이고 네. 그 가족들도 정말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완전 기분 나쁘죠. 게다가 지금 이 가족들이라 하면 우리 국민들이 비 씨만큼이나 좋아하는 김태희 씨, 조정석 씨만큼이나 좋아하시는 가수 거미 씨 아닙니까? 그리고 둘 사이에 되게 예쁜 딸들도 있어요. 근데 김태희 씨는 지금 거의 지금 소속사 입장이 나왔는데요. 거의 그냥 어이가 없어서 박장대소했다. 그런 불륜설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다는 그런 지금 입장을 냈어요. 그 프로골퍼 본 적도 없는 사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팀장님, 그러면은 최초에 이런 정보지를 유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좀 잡을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쉽지 않은데요. 지금 B 씨하고 조정석 씨 그리고 이름 말해도 됩니까? 박결 씨 같은 경우에 진짜 허위 사실 유포를 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파렴치범으로 될 수도 있고 가정파범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강경쟁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 유포지에서 뭐라 했냐면 이니셜만 썼어요. 사실 B라든지 이름을 안 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익명성으로 숨어버린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정확한 이름을 안 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런 걸 있습니다. 우리가 장난으로 연못에 돌을 던지면 개구리가 맞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안 되는데 얼음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안 하냐. 근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요거는 그 익명이라는 그 놀이 속에서 숨어가지고 그런 악의적인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철저히 수사를 해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수사기관에서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진짜 좀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 도대체? 가장 이제 문제가 어떤 가십성 어떤 기사는 무책임하게 ABCD로 나가는데 아마 법적 책임은 제가 봤을 때는 최초의 B다, 조정석이다 얘기했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언론사나 그런 어떤 가십성 기사를 낸 쪽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우리는 인정한 적 없다. 아니다. 언제 우리가 A라 그랬지 누가 B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것을 보고 퍼나르기 했던 사람들이 퍼나를 때마다 다 범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법적 조치를 어디까지 취할 줄 알 수 없겠지만 찾아내기는 어렵진 않을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 끝까지 찾아낸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런 글을 썼거나 글을 퍼날렸던 사람들이 명예훼손죄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호텔 직원들이 바닥에 쓰러진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다낭의 한 5성급 호텔 야외 수영장에서 30대 한국인 여행객이 쓰러진 건데요. 당시 여성은 수영장 물에 발을 내딛는 순간 억소리를 내며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현지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의식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예, 어제 저도 이걸 뉴스를 봤는데 참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좀 정리해보죠. 네, 숨진 30대 여성 피해자의 친오빠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가족여행을 갔다가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라고 하는데요. 사건 당시에는 글쓴이의 부인과 딸 그리고 피해자인 친동생이 호텔 수영장에서 같이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글쓴이의 부인과 딸은 먼저 물에 들어가 있었고 피해자인 30대 여성은 물 밖에 있다가 오후 5시 50분쯤 물 속으로 들어가다가 저런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피해자가 계단으로 한 발을 담그는 순간 악 소리를 내면서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건, 이번 사고겠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수영장 조명 점점점입니다.
자, 현재 유족들은 이 수영장 조명을 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조명에서 이 흘러나온 전류에 감전이 됐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족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계단을 들어오려고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억 소리가 나면서 기운 빠지게 주저앉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물속에서 그 동생 쪽으로 갔었는데 와이프도 이제 전류를 느낀 거죠. 몇몇 분들이 이제 뛰어와서 저희 동생을 꺼내려고 하는데 전기가 오는 거죠. 못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유족들이 일단 구하려고 쓰러지니까 다가갔는데 피해자 몸에서 찌릿한 뭔가를 느꼈던 거군요. 네. 그때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쓰러지니까 이제 피해자의 새언니가 그 오빠의 부인이 그 물속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이제 좀 새언니하고 아이는 물속에 이미 있었다고 했는데 피해자만 왜 전기가 옮았을까? 그러니까 이쪽 피해자 있는 쪽에는 전기가 있고 새언니가 있는 쪽에는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이 언니가 물속에서 피해자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어느 중간이 딱 되니까 물속에서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어서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뒤로 와서 계단으로 올라갔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막 가가지고 피해자가 이제 의식이 없을 때 어깨를 딱 만졌더니 그때도 찌릿찌릿하게 전기가 오르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저히 직접 못하고 이제 호텔 직원을 불렀다고 합니다. 정말 그랬다면 딱 이렇게 끌어내는 것도 쉽지가 않았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피해자 오빠의 말에 의하면 호텔 직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물에 끊으려고 하는데 호텔 직원들이 만질 때 악하는 비명소리 났다는 거예요. 감전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수건을 둘둘 말아가지고 이제 그 피해자를 물 밖으로 꺼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전기를 끄라고 소리 지르니까 그때서야 아마 그 수영장 안에 조명이 있었는데 조명이 전기를 하지 않습니까? 조명을 차단했어요. 차단한 뒤에 그 피해 여성을 끌어낸 다음에 보다시피 저렇게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10분 동안 했다 그래요. 그런데 아마 심폐소생술을 잘못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빨리 119를 부르고 전문가를 불렀어야 되는데 심폐소생술을 했지만은 10분 후에 그만 저 피해자 여성이 사망을 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예. 제가 이 감전 사고 박 변호사님 기억하세요? 1983년도 젊음의 행진이라는 네, 음악 알죠. 프로그램에서 송골매 배철수 씨요. 배철수 씨가 예. 마이크를 이렇게 생방송 중에 바로 그냥 잡자마자 바로 기절합니다. 쓰러지셨어요. 예. 그때 송승환 씨가 그 네. 젊음의 행진 MC를 보고 있었는데 생방송 중에 갑자기 가수가 쓰러지니까 막 스태프들 다 무대 위로 또 저는 그 유튜브에서 좀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정말 그렇게 무서운 사고입니다. 그렇죠. 그냥 예. 뚝 떨어집니다. 아직 방업할 수 없게 송골매 배철수가 떨어진 모습인데.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번 사고 유족들은 호텔 측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해서 더 키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감전 사고 난 것도 문제예요. 크게 호텔 조명 이런 걸로 어쨌든 원인을 밝혀야 되겠지만 감전 사고가 수영장에 난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유족들이 지금 불만을 가지고 이 말이 안 된다 이 부분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심폐소생술 해달라고 하는데 심폐소생술도 사정사정하니까 한참 지나서 실시를 했다라고 하고요. 또 그리고 심폐소생술 이후에도 안 되니까 병원에 이송을 요청했는데 이송 요청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참 후에 계속 기다려달라 이런 말만 호텔실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이송을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도 받지도 않았고요. 결국은 사망한 이후에도 이 피해자가 3시간 동안 이 수영장에 방치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왜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하는데 납득할 수 없는 말들만 계속 되풀이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호텔의 대응은 그 이후로도 계속됐습니다. 사고 직후 호텔은 영업을 중단한 걸로 알려졌었는데 우리 JTBC 취재진이 확인을 해봤더니 달랐습니다. 자, 우리 제작진과 호텔 측의 통화 내용도 잠시 들어보시죠. The hotel remain operation as usual. Then why does the Google says it's not open temporarily? Okay, I was not allowed to answer this question. 야,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홈페이지 온라인에는 영업 중단했다 해놓고 실제로는 수영장만 딱 막아놓고 그냥 호텔 영업은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고 난 뒤에 우리 외교부에서 확인을 하니까 영업 중단한 걸로 돼 있고 온라인에도 중단으로 돼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사고 내용도 알리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JTBC 기자단에서 물어보니까 본인들이
뭐 말할 수 없다, 노코멘트다 이런 식으로 왜 수영장을 운영하냐 그랬더니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수영장에서 사고 난 내용이 감전사냐로 물어봤더니 호텔에서는 노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베트남에는 공안이 있습니다. 경찰. 예. 경찰, 즉 베트남 공안 조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라고 지금 회피하는 상황이죠. 제가 보기에는 좀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당연하죠. 저거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추적하고 계속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자막으로도 나갔지만 퓨전 스위트 여기 5성급 호텔이라고 지금 알려졌는데 이게 대응하는 걸 보면은 참 실망스럽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 외교부에서도 영사를 파견했다고요? 네, 현장에 영사를 파견했고 필요한 부분은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영사관 관계자가 오늘 오전 유족 대상 조사에 동행했는데요. 유족들은 피해 여성이 감전돼 숨졌다고 진술했다면서 현재 법의학센터에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현지에 있던 다른 한국인 관광객들은 사고 소식을 듣고는 급히 환부를 요청하고 다른 호텔로 옮기느라 분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만약에 이제 이 호텔 측 과실이 확인이 된다.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호텔 같으면은 뭐 네. 근데 외국에 있는 호텔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처벌하거나 우리나라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베트남 법에 따라서 당연히 거기도 과실치사를 볼 수 있거든요. 뭐 고의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면 이 베트남 호텔 측도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민사상 책임은 이거는 아마 제기가 가능할 것 같고 제대로 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예컨대 영업을 속이고 했던 것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좀 그 영사관이나 외교적 측에서도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특히 신혼 부부들이 여기 진짜 많이 간다고 막 그러신다는데, 아이 그 소장님 진짜 네. 어떻게 보면 설렘을 안고 온 가족이 여행을 떠났을 텐데 이런 네. 얼마나 황망하시겠어요. 그럼요. 잘못한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베트남에 다낭에 갔으니까 수영장에 들어가는 거고요. 누가 그게 감전이 수영장에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골든타임도 놓치고 세시간이나 방치됐다고 말도 안 되고요. 정말 다낭에 가면 저도 다낭을 다녀왔는데요. 예. 다낭에 가면 정말 한국인이 거의 반 정도일 정도로 다낭에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관광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안전사고가 생긴다? 이거 확실하게 뒤에 후처리가 되지 않으면 다낭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고 갈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도 전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마약에 취해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은 관세음보살이 시켰다는 궤변을 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남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짚어봅니다. 자, 지난 5월 40대 남성이 6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자, 그 내용부터 좀 정리해보죠. 네, 지난 5월 11일 서울 구로동에 있는 한 공원에서 40대 남성 최모 씨가 60대 노인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전혀 없던 사이였는데 아무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겁니다. 1분 넘게 폭행당한 피해자는 현장에서 숨졌고 최 씨는 피해자의 옷을 뒤져서 47만 6천 원을 훔쳐서 곧바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5분쯤 뒤에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또다시 손수레를 끌고 가는 다른 80대 노인을 마구 때렸다고 하고요. 당시 가해자 최 씨는 필로폰을 흡입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경찰과 소방이 도착할 때까지 수십 명의 시민들이 피해자 곁을 지나가는데 외면을 당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저 40대 남성 중국인입니다. 마약도 하고 돈도 훔쳐갔고 살해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게 몇 개입니까, 혐의가? 많죠. 뭐 가장 큰 범죄는 강도 살인입니다. 폭행으로 돈을 재물을 가져가는데 그 과정에 사람을 죽입니다. 강도 살인 가장 큰 범죄죠. 이 47만 원을 가져가면서 강도 살인했고요. 도주하다가 고물상을 또 폭행했습니다. 폭행죄가 될 수 있고요. 필로폰 부분은 양성 반응이 확인됐어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 범죄들이 성립할 수 있는데 지난 6월 28일 날 재판이 열렸습니다. 첫 공판이면 이제 인정 신문을 합니다.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남성 피고인으로서 법원 질문에 따라서 모두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고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공판에서는 들으신 것처럼 모든 혐의를 인정했는데 지난달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는 진짜 귀를 의심할 정도로 황당한 얘기를 늘어놨습니다.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관세음보살이 시켰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말이죠, 이게. 결심 공판에서 최 씨는 관세음보살의 음성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황당한 진술을 했습니다. 1년 전부터 관세음보살이 몸에 들어왔다면서 지구에 보낼 테니까 나쁜 인간들을 청산하는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최 씨의 변호인은 어찌 보면 황당한 이야기인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최근까지도 관세음보살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 진짜 참 이게 뭐 그러니까 이 사건 당일도 저 말대로라면 관세음보살의 이 목소리가 자기 귀에 울려서 그래서 그냥 그 마약에 취한 채로 거리로 나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아, 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면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뭐 망상장애나 조현병이나 이제 환청이 들린다는 얘긴데 이 사람이 그러면 조현병의 과정에서 마약을 지금 투여를 했다라는 건가요? 보통 조현병이나 망상장애나 환청이 없어도 마약을 투여를 하면 그런 환청이나 환시, 환촉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정신적으로 내가 아픈 사람이라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이해되게끔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환청이라는 게 마약 투여의 부작용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런 조현병적인 증상이 있다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게 일단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일단 이 검거가 된 이후 재판 과정에서라도 피해자 고인들에게 정말 고인에게 죄송한 말이라도 한마디 했느냐? 검사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사람한테 미안하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도 없다. 난 모른다. 내가 했는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최후 진술에서 뭐라고 했냐면 양심상 죄송하긴 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아까 그 박수장이 말한 대로 망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본인이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약간 이 심신미약도 뭐 이렇게 뭐 저희가 이제 사건 반장에서 심신미약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그게 인정받는 경우가 거의 드물긴 한데 일단 그 복선은 좀 까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실제적으로 최모 씨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마약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했기 때문에 잘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간병을 재판부에 요청을 실제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 최모 씨 같은 경우에도 수사 중이라든지 재판 과정에서도 머리가 아프다고 두통을 호소했을 뿐만 아니라 뜬금없이 웃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사항을 봐서는 사실상 마약 금단 증상으로 볼 수는 있지만 확실한 건 아니죠. 어찌됐든 최모 씨의 변호사는 강병을 받으려고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어제 1심 선고가 있었죠. 네, 어제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35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마약을 투약하고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저질러 잔혹한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한 거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채팅창에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으로 보내라 그냥. 중국으로 보내면은 더 극형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뭐 이런 말씀은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있죠. 추방도 가능합니다. 중국인이라 하면요. 가능성이 있고 만약 중국에 가면 중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심신미약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결국 주장을 한다 손 치더라도 심신미약 받아들이는 경우도 없을 뿐더러 본인이 직접 마약 흡입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마약을 흡입했습니다. 아이고. 뭐 어쨌든 간에 범행 저지를 때는 마약 상태라 하더라도 그 전 단계에서 본인이 의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뭐 간센보살 이런 얘기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고 뭐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증거를 봤을 때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법원은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CCTV 사건 당시 CCTV 준비가 돼 있죠. 그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 앞서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이 더욱 좀 안타까웠던 것이
저 피해자가 저렇게 공격을 받고 숨져 있을 동안에 저 주변을 50여 명이 지나갔습니다. 그냥 저렇게 쓰러져 있는 걸 보면서 구호 조치 없이 그냥 지금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예, 자전거 타고 지나갑니다. 사람이 지금 저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냥 뭐야 이거 하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자, 이거 뭐 사람이 많을수록 이걸 뭐 방관자 효과,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또 뭐 전문적으로 얘기한다던데, 소장님, 네. 이게 좀 너무 저는 네. 이 사건 자체보다도 네.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정말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이제 이 방관자 효과 얘기를 몇 년 전에도 이제 제가 사건 반장으로 했기 때문에 몇 년 전에도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뭔가 내가 강도를 당하거나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방관자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 지나가시는 그 빨간 옷 입으신 그분 저 좀 도와주세요. 옆에 가시는 안경 쓰지 마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딱 한 명만 지적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서 책임감을 안겨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몇 년이 지난 요즘은 그런 얘기도 잘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일에 신경을 쓰거나 괜히 참여를 하거나 참견을 하면 내가 결국에는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각박한 시대가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옳고 그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파악을 해서 여기서는 지금 누가 봐도 60대, 80대 어르신께서 40대 이상한 사람한테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는 우리가 좀 지혜롭게 판단을 해서 좀 심을 도와서 우리가 약자를 좀 도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정말 위기에 처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누군가를 딱 찍어서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그게 진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사건 정리합니다. 이어서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여행지에서 처음 만나 2년 연애 끝에 결혼한 원 씨 부부. 행복이 가득해야 할 신혼이지만 원 씨는 벌써부터 이혼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연애할 때는 미처 몰랐던 남편의 숨겨진 모습 때문인데요. 바로 남편이 하루 종일 잠만 잔다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은 오후 일찍 집에 돌아오는데요. 퇴근하자마자 잠이 들어서 저녁 먹을 시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원 씨가 식사를 챙겨서 깨우면 저녁을 후다닥 먹고 곧바로 다시 잠을 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남편의 생활 패턴 때문에 집안일은 모두 원 씨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원 씨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얘기도 해봤지만 남편은 그냥 좀 쉬고 싶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요. 잠 때문에 결혼 3달 만에 이혼을 하고 싶다는 원 씨,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불면증에 시달려서 저렇게 허구한 날 잠을 자겠다는 사람이 너무 부럽습니다. 예. 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일단 사연을 잘 들어봤는데, 진짜 부부간의 이제 갈등의 요인이 참 다종다양하지만 이 잠이 또 문제인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냥 잠만 퍼질러 자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은 연애 시절에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 원 씨 부부는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각자의 집이 인천, 부산으로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만났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주말에 하루밖에 못 쉬던 원 씨의 사정으로 반나절밖에 데이트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의 이런 특성을 몰랐던 건데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매일매일 잠만 자는 남편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이런 원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죠. 아무리 장거리 연애라도 연인 사이에는 뭐 그냥 쓸데없이 계속 전화를 하고 톡을 날리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잠만 자면은 연락이 두절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눈치를 챘을 텐데. 그런데요, 연애 초반에는 남편이 곧잘 연락도 잘하고 새벽까지 같이 통화한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가끔 주말에 18시간씩 연락이 없다가 나 잠들었었어 이렇게 뒤늦게 연락이 온 적도 좀 있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여자 문제를 좀 의심하기도 했다가 진짜 잠들었다는 걸 알고는 정말 피곤했구나 싶었고, 오히려 여자 문제보다는 이게 낫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이런 일은 2, 3주에 한 번 정도였고 직접 만나서는 피곤한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아서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결혼하고 나서 왜 이렇게 샥 바뀐 겁니까? 남편이 부산에서 서울로 이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서울 집값이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이제 신혼집을 마련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지하철 상당히 걸렸던 것 같아요. 뭐 왕복으로 한 3시간 정도, 뭐 지옥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지하철에서 막 있다 보니까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힘들겠죠. 힘들겠죠. 그러면 이 부인 원 씨도 자기 남편의 이런 지옥철 출퇴근 이걸 좀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이직까지 했는데. 그렇죠. 이제 자기 때문에 이직도 했고 하루 종일 일한 데다가 이제 왔다 갔다 3시간이나 지옥철에서 시달리면 피곤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원 씨도 서울로 회사를 다녀요. 그래서 3시간 30분 더 걸립니다. 그래서 30분을 더 일찍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둘 다 하는 일도 사무직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피곤을 이해할 수 없다가 아니고 나도 똑같이 힘든데 그래도 가사 일도 좀 나누고 그다음에 끝나고 집에 오면 대화도 좀 하고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남편 혼자서 그냥 이렇게 잠이 들고 모든 집안일은 원씨 혼자 해야 되니까 이제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돈도 같이 벌고 심지어 일찍 나가기까지 하는데 이 원 씨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자, 그런데 그 와중에도 밥 먹어 하면 그냥 기가 막힌 똥띵 한다는 거 같지 않습니까? 예? 남편분이 퇴근하게 되면 피곤하다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 시간에 이제 원 씨가 이제 저녁 준비를 맛있게 하지 않습니까? 된장찌개도 끓이고 하다 보면은 냄새 맡으면 밥 먹을 시간 되면은 기가 막히게 땡 일어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이죠. 밥을 먹었어요. 먹었으면 남자가 요즘은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나 몰라라고 팽개치면 그 원 씨가 설거지할 때 본인은 씻고 또 자는 거예요. 야, 사파 진짜 잘 그렸다. 배 긁으면서 하품하는 거 봐봐서. 저거 말이 안 되는데 저런 남편 쫓겨나는데 그리고 또 이 남편은 퇴근하면은 자고 먹고 자고 참 잠병이 들는지 모르겠는데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도와야죠. 그리고 어느 날 딱 보니까 남편이 잠든 모습을 봤어요. 근데 원 씨 혼자서 이제 설거지도 하고 빨래하는 거 보니까 남편은 쿨쿨 잘 자고 있어. 근데 새벽까지 남편이 잠자는 걸 보니까는 너무 서러웠던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울었다고 하는데 박상희 소장님은 그런 일 없겠지만은 저럴 경우에 정말 난감하네요. 피곤하다 하더라도 아내를 위해서 좀 같이 집안일을 도와야 되는데 이런 남자 이거 50점 남자도 안 됩니다. 빵점입니다. 이거. 팀장님 너무 인기성 발언을 하는 거예요. 팀장님이 저럴 수도 있어. 사파처럼 배 긁으면서 막 이렇게 하품하면서. 저는 절대 안 그래요. 어떻게 하시는데 그럼? 밥을 먹자마자 바로 그릇을 그 세면대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뭐라 그러죠? 잠깐만. 싱크대에 가가지고 그릇을 갖다가 세면대에 갖다 놔. 아니요. 이거 진짜 마이 미스테이크. 이거는 제가 장갑도 있어요. 싱크대겠지? 싱크대에 갖다 놓고 장갑을 낀 다음에 확실하게 합니다. 내가 미스테이크. 말을 잘못했어요. 아니 세상에. 자주 안 가시는 밥 먹었어. 그릇 세면대에 갖다 놔. 이거 진짜 진상 남편 아니에요 이거. 아니겠죠. 아니겠죠? 마이 미스테이크겠죠. 자, 그런데 진짜 이러려고 내가 결혼을 했나 싶은 자괴감이 일단 지금까지 들어보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인 원 씨가 야 이거 못 사야겠다. 그 계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루는 원 씨가 제발 좀 데이트하러 나가자고 졸라서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쇼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백화점에 도착하자마자 나 너무 피곤하니까 2시간만 주차장에서 자고 올라갈게. 너 혼자 쇼핑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는 좌석을 뒤로 밀고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장난인 줄 알았던 원 씨가 무슨 얘기냐 빨리 같이 들어가자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남편이 이미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원 씨는 아무래도 남편이 병에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 정도만 되면은 이거는 무슨 간이 안 좋거나 지금 기면증 진짜 막 혼날 자는 거 기면증. 안 자지거든요. 저렇게. 저렇게 잘 지는 게 이상한데 그 아내가 봤을 때는 야, 이게 뭐 이런 남편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뭐 기면증이라든지 뭔가 병이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병원에 가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오고. 세상에. 그래도 이상한 거예요. 기면증도 아니고 수면에 문제가 없다고.
근데 사람이 저렇게 수십 시간 자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원도 가봤어요. 너무 많이 자니까. 그렇죠. 의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는 결국은 의지 문제다. 너무 자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오히려 원 씨 입장에서는 더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연에 달린 댓글 하나, 그러니까 봤더니 진짜 이런 좀 뭐랄까요? 좀 아픔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고 피곤하니 좀 이해 좀 해달라고 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저녁 7시에 같이 갈비 먹으러 가자고 해놓고 3시에 잠들어서 지금까지 퍼즐로 자고 있어요. 일부러 내가 살짝 흔들어 봤는데 몇 시야? 이러더니 또 다시 자고 있어요. 신랑이 옆에서 지금 댓글 달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남편분이 사실은 무슨 뭐 다른 생각으로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뭐 다른 거 하다가 피곤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몸이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또 그래 중요한 거는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인생을 3분의 1을 잠을 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잠자지 마세요. 팀장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과속을 하시고 그래? 아니 저분이 조금 이해 안 가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놔두고 잠만 잔다. 요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저분이 진짜 팀장님 말씀 예. 중에 죄송한데 네네. 제가 나중에 언제 한번 사모님한테 네. 전화 좀 해봐야 되겠어.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진짜 스윗남인지 아닌지. 그럼 제가 미리 말을 드려야죠. 집에 가서. 전화 올 거니까 준비하라고. 네. 자 아무튼 자 소장님. 네. 그러니까 참다 못한 이 부인 원 씨가 네. 그만 좀 자면서 막 뭐 물을 막 끼얹은 건가요 그럼?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모든 노력을 다 해보는 거죠. 이 원 씨는 이제 막 맨날 막 울면서 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은 속상해서 우리 얘기 좀 하자. 이거 아닌 것 같다.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 알았어 얘기하자. 근데 지금은 졸리니까 내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반응이 계속되니까 이제 너무너무 참다가 폭발을 했어요. 폭발을 해서 제발 잠 좀 그만 자자. 나 너무 힘드니까 우리 어떻게 이거 좀 해결하자라고 이제 소리를 질렀어요. 좋게 얘기하다가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더 화를 내면서 난 이제 네가 너무 질린다. 아이고야. 내가 집에 와서 잠도 못 자냐. 내 집에서 잠도 못 자냐. 회사에서 있으면 얼마나 피곤한데 집에 와서 쉬지도 못하냐. 나 좀 냅둬라 이러고 같이 이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박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도 이제 댁이 저 경기도 저랑 쪽이시잖아요. 비슷한데요. 예. 뭐 저는 상암까지 왔다 하루에 길에서 보내는 시간 엄청 오래 많으시잖아요. 많이 보내죠. 비슷한 상황인데 저는 뭐 잠을 많이 안 잡니다. 하루에 한 3-4시간 정도밖에. 진짜요? 더 자고 싶은데 뭐 그렇게. 근데 이분도 사실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40 넘어가면 잠이 없어져요. 뭐 그 얘기는 좀 뭐 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이렇게 많이 자기도 어렵거든요. 약간 부럽기도 하고. 그 또 피곤하면 뭐 지하철이나 그 교통수단 거기서 잠도 자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집에 들어오면 계속 자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내하고 이렇게 좀 대화 같은 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서운할 것 같아요. 많이 서운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남편은 또 그 좀 피곤함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갈등이 계속적으로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많은데 가기 싫어하거든요. 집에 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근데 과거에 뭐 이렇게 했던 친구 중에는 되게 외향적이고 나가는 거 좋아하고 이래서 막 그거 가지고 좀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뭐 성격의 선호도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 에너지를 얻고 어떤 사람은 집에 있어야 에너지를 얻고 근데 사실 이제 이 정도로 불화를 만들면서 성격 탓을 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뭐 성격 때문일 수도 있고요. 집에 오면 이렇게 그냥 쉬고만 싶은 성격일 수도 있고 몸이 좀 약할 수도 있고 팀장님 말씀대로 아니면은 이 게으름이 습성일 수도 있어요. 사실 너무 많이
버릇한 사람은 점점 더 그걸 더 자야만 그 피곤이 풀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게으르는 습성이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성격이나 몸이 약하거나 게으른 이유다 이러면 그래도 어떻게든지 풀어보도록 이 부부한테 추천하고 제가 이 여성이라도 그럴 것 같은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노력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뭐라고 얘기하든지 마든지 그냥 시끄럽게 그냥 얘기하든지 말든지 난 자겠다. 이러면 이 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뭐 관계를 개선할 방법이 없잖아요. 대화를 하자 그래도 그러니까. 안 한다 그러고 화를 내면 더 화를 내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발달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부부 위기가 생긴다라고 봅니다. 자, 팀장님, 그런데 이렇게 원 씨가 이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막 화를 내고 섭섭해하는 이유가 아니, 결혼을 했고 부부가 됐으면 임신을 하고 아이도 낳아야 되는데. 네, 이유가 있습니다. 원 씨가 30대 후반에 결혼했기 때문에 빨리 임신을 하고 출산하고 싶었는데 아이를 낳아봤자 남편이 이런 행동을 보니까 이거 독박 육아, 독박이라고 아시죠? 독박 육아. 예, 왜요? 팀장님, 예. 요즘 말이죠. 네. 그 표현을 쓰면은 되게 논란이 많습니다. 뭐라고 씁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튼 이게 약간 요즘에 이 젠더 문제가 되게 예민한데 이 독박 육아라는 표현을 쓰면은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해하십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냥 육아라고 하십시오. 육아라든지 가정 그 일을 혼자 책임지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투명 인간인가 아니면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심란하기도 하고 본인이 지금 슬퍼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집안일은 뒷전이고 하루 종일 쿨쿨 잠만 자는 남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혼 사유를 이제 물어보는데 저도 많은 이제 이혼 사건도 보고 대법원 판례도 이제 공부도 하는데 잠 많이 잔다고 이혼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달리 봐야 돼요. 잠자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우리 박상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남편이 뭔가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하고 소통을 하지 않으려 하고 노력을 하지 않으려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민법에서 6번째 사유,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이 지금 단계는 아닌데 여기서 남편이 뭐 정말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면 다른 것들이 있다면 이혼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단순히 뭐 잠을 많이 잔다고 이혼한다. 이게는 조금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저는 이제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 이 주제를 얘기한 사람은 아내분이세요. 아내가 봤을 때 남편이 계속 자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남편은 또 다른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두 사람이 조금 서로의 사정을 좀 얘기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남편이 사람인 이상 사람이 열 몇 시간씩 잘 수가 없으면 자고 싶어도 왜 지금 여기서 자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진솔하게 대화를 나눠서 좀 풀어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지금? 상당히 여러분들이 지금 그 검사를 받았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온 거에 대해서 돌팔이 병원 간 거 아니냐. 아무래도 간이나 갑상선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좀 가봐라. 네. 예. 거기서 피 검사, 뇌 MRI 검사 확실하게 일단 하시고 네, 건강에 이상이 없는 걸 확인을 하시는 게 일단 우선일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그것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한 여성이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어서 한 남성이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데요. 갑자기 남성이 다시 도망치기 시작하자 여성이 건물 밖으로 나가려던 남성을 붙잡습니다. 남성은 자신을 붙잡은 여성을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방금 저 여성은 소매치기를 당한 건데요. 소매치기범이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자마자 여성이 그를 뒤쫓아간 거고 곧바로 반격을 가한 겁니다. 하지만 남성은 여성을 쓰러뜨린 뒤 가방을 들고 도주했습니다. 당시 여성은 포장도로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하는데요.
어우, 진짜 어떻게 또 저렇게 반격을 할 생각을 했어요, 또. 네, 여성에 따르면 저 가방이 생일 선물로 받은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소중한 물건이라 소매치기범이 가방을 낚아챘을 때 곧바로 뒤쫓아갔던 거죠. 현지 언론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경찰에게 연락했지만 아직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소매치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일단 권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저거.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백호 한 마리가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잔뜩 흥분한 것 같은데요. 분노를 참지 못하는 백호. 네, 어떻게 할까요? 자, 그대로 승용차의 범퍼를 물어뜯어버립니다. 범퍼 뒤쪽으로 가네요, 진짜. 네, 이곳은 한 야생동물원의 사파리 공원인데요. 사파리 투어에 참여한 저 승용차 운전자 가족이 호랑이 무리 앞으로 접근해서 창문을 열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백호 한 마리가 차량으로 돌진하면서 위협하기 시작했고 승용차를 추격하면서 공격을 이어나간 겁니다. 당시 상황 목격자의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我们在车里面，然后路边一只白色的老虎，白虎。我正在拍摄它的时候，看到它动了，它突然就跑到前面的车，跑过去，我就看到它，哎，怎么在咬那个车？咬完之后，它马上一回头，就对着我的车跑过来了，把我还吓了一跳。 네, 뒷범퍼에 백호의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 보이시나요? 아이고야.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인데요. 사파리 투어에서는 차에 타고 있더라도 야생동물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테네시주로 가보시죠. 자, 한 남성이 주방에서 치킨 반죽을 섞고 있습니다. 근데 남성의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 갑자기 얼굴을 반죽이 되고 침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아이, 진짜. 정말 옆에서 영상 찍고 있는데 저렇게 침을 뱉는 걸 보면 일부러 그런 것 같죠. 에이. 영상 속 치킨 업체는 미국 남동부를 중심으로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등 2,700여 개 매장을 둔 유명 치킨 브랜드 뭐라고요? 푸에르토리코 아니. 칙필레라는 그 브랜드인데요. 이 영상이 SNS를 통해서 퍼지면서 주방의 비위생적인 행동에 대해서 논란이 일었고요. 칙필레 측은 즉시 영상 속 주인공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후 이 칙필레 측은 해당 남성이 아르바이트생으로 확인됐다면서 남성을 즉시 해고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기 망할까요? 흥할까요? 저러면 안 되죠. 망합니다. 예. 사람 한 명 잘못 쓰면 그 브랜드 웬일이야. 쫄딱 망해요. 저거 보면 누가 칙필레 사 먹겠습니까? 저는 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뾰로롱!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아주십시오. 자, 보여주시죠. 석 달간의 복무를 마치고 현업으로 돌아가는 김서연 기자.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작별 인사와 함께 또 클로징까지 부탁을 드리죠. 네, 3개월이 언제 이렇게 다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동안 따뜻하고 의리 넘치는 우리 사건 반장 가족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고요. 울지 마. 무거운 사건들을 많이 전해드리는 게 저희의 일이긴 했지만 함께 화내주시고 또 종종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야기들 전해주시는 덕분에 즐겁게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없겠지만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본방 전에 사반 가족회의 그리고 본방은 별이 6개 반, 사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